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설민석 선생님이에요. 이번에 45회 한능검 중급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강좌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자격증 취득해서 원하는 꿈을 향해 걸어가실 테고요. 46회 이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5월에. 그래서 마지막 현행체제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해설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능검을 봐야 그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마지막 한능검, 내년 2월에 한능검에 윤곽이 잡힐 텐데요. 전체적인 총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중급은요, 지난번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고급은 좀 쉬웠고요. 중급은 어려웠다, 지난번보다. 자, 특징을 보면 전회 차 44회보다 좀 어려운 난이도를 보였는데요. 일단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던 생소한 주제, 생소한 선지 이런 것들이 이제 35번, 45번, 47번에 있었고요. 또 생소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문제가 이제 38번과 40번 이렇게 여러 군데 포진해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았을 것이다. 시대별 출제 비율은 전 근대사 60%, 근현대사 30%, 세시풍속 5%, 고급하고 똑같았고요. 주제별 출제 비율은 정치 55, 경제사회문화 35, 인물지역 10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사가 뭔지 아시죠?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고요. 근현대사는 대원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31문제, 18문제 이렇게 세시풍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됐고,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골고루 출제가 됐으나 여기 있는 고대, 조선, 근대, 일제 여기가 가장 점수밭이었다. 이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자, 분류사별로 봐주면 단연 정치사입니다. 그래서 28문제가 정치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문화사에서 11문제, 그리고 경제사에서 특이하게 또 4문제가 나왔어요. 경제사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조금 두각을 보이는데, 그래도 정치사와 문화사를 잡으면 한능검 잡는다라는 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어려웠던 문제와 귀감이 될 만한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문제 풀 건데요. 이 5문제면 한능검 중급의 전체적인 유형이 잡힙니다. 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딱 여기 보면 왕이 동철 자기종 먹 등을 제작하게 했다. 소 이런 말 나오잖아요. 향, 부곡, 소 그럼 이건 어느 시대예요? 고려 시대가 되고, 고려 시대에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이 바쳤던 빈민들이 사는 곳, 이곳이 이제 향, 부곡, 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 경제 모습 보겠습니다. 상평통보는 조선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동전이었고요. 요것도 조선 후기고, 병란도 나오면 무조건 고려 시대예요. 국제 무역항으로서 고려를 대표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첨성사. 첨성사 나 모르는데요. 걱정 마세요. 성호사설이나 과구록을 지었다고 하는데 성호 뭐뭐예요? 보통 따라 나오죠. 호가 성호, 이익입니다. 이 조선시대 후기적의 중농주의 실학자로서 정약용의 스승이었던 이분이 이익인데요.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의학을 정립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재마로서 태양태음 소양소음이라는 사체질 의학을 조선 후기에 만드신 분이고, 거중기와 배달이 정약용, 정조의 남자죠.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됐던 거는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정조의 규장각에서 일했었습니다.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그러는데 김정희고요. 영업전 매매를, 그러니까 매매를 금지하는 땅이 영업전이에요. 한 집마다 갖고 있는 땅 중에 약 30결 정도를 매매를 금지하는 땅으로 묶어놔 버리면 양반들이 함부로 빼앗거나 살 수도 없고 자기 땅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한전론, 한선을 정하는 한전론을 제시한 게 바로 이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학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대라고 나옵니다. 이제 군부대인데요. 여기 딱 보니까 자, 대한민국 국적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1907년에 군대가 강제 해산된 후 이인영의 주도로 각도의 의병들이 모여서 조직한 이 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이거 13도 창의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이제 해산된 군인들도 참여하고요. 각국 영사관에 우리를 합법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던 아주 치명적이고 일사불란했던 의병이다. 거의 의병 전쟁 수준의 화력을, 그 전에 의병이었다면 이때부터 의병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막강한 화력을 지녔던 의병이 여기는 13도 창의군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공채를 발행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임시정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공화적 수립을 목표로 한 건 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신민회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있었고, 국채보상운동 기성에 정부의 헌의육조를 건의한 건 독립협회에서 개혁안 6개를 건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나 조약 체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가 먼저 한번 볼게요. 일본국 정부는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한 명의 통감을 앞으로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통감 정치 을사늑약이구나. 우리의 외교권을 뺏겼던 을사늑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자고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한테 양해한다. 나라 망했네요. 국권 피탈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건 1882년이고요. 명성황후가 피살된 건 1895년, 만민공동의 1898년, 고종강제퇴위 1907년, 이게 정답.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된 거 1880년이 되겠습니다. 연도 문제고요. 물론 대략 흐름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정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연도로 푸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런 연도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덕설이라는 놈이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 일본에 개혁화를 했다고 그러죠. 고등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절법에 의해서 조직된 반민특위에 잡혀간 노덕술, 친일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반민특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실패하죠. 미군 정식에 조직된 게 아니고요. 이승만 정부 때 조직이 됐고, 여운양이 위원장을 맡은 거는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말하는 거고요. 광복 직후에.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신간회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간회 탄생의 배경. 자,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는데 이건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법안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세력의 그 방해로 반민특위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잡아 처단하지 못했고요. 공소시효는 1년 만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문제를 봤습니다. 중급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크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사를 잊고 지내던 당신에게는 눈앞이 깜깜한 문제들일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25년간 한결같이 역사를, 한국사를 강해온 한능검 전문가 설민석 선생과 함께라면 쉽고 재밌고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재밌게 한국사를 공부해요. 당신의 손에 자격증을 쥐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우리가 승리합니다.